그 어린이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많이 바쁠 겁니다만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남긴 옛이야기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안과 또 위로가 될 것 같은 것이 바로 옛이야기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의 씨앗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 그리고 옛이야기 많이 읽으시고 풍성한 마음 갖고 오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쓴 책이 나온 지가 30년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아마 방금 선생님도 내 책을 읽고 자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도 아마 내 책을 읽고 자라셨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 조선시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심하게 늙진 않았는데 어쨌든 책을 쓴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다른 많은 책들을 읽느라고 바빠서 내 책을 못 읽었을 가능성도 많으니까 내가 쓴 책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주로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옛이야기 책이 많습니다. 그림책도 있지만 그림책은 저는 글만 쓰고요. 그림은 그릴 줄 몰라요. 옛이야기가 아닌 지은 이야기, 창작 동화도 몇 권 쓰긴 했는데 내세울 만한 게 못 된답니다. 부모님, 선생님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책도 몇 권 썼고요. 역시 주제는 옛이야기랑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우리 고전도 몇 권 썼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책도 있지만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내가 주로 옛이야기를 주로 쓰면서 얻은 경험과 또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루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재미난 얘기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주제는 우리 고전입니다. 그럼 먼저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여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줄거리만 대충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죠? 흥부놀부 이야기 아마 다 알 거예요. 어떤 얘기냐? 흥부는 착한 동생이고 놀부는 욕심쟁이 형이죠. 놀부가 부모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아우인 흥부를 집에서 내쫓아요. 쫓겨난 흥부는 가진 고생 끝에 제비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 보답으로 박씨를 얻어서 그 박을 키우죠. 그 박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서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흥부놀부 얘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날 나 같은 작가 중에서 어떤 작가가 지어냈을까요? 그냥 짐작으로. 그랬을까? 아, 그래요? 아니면 옛날부터 전해온 얘기일까? 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오늘 요즘 작가들이 지은 이야기? 아니면 옛날부터 전해온 이야기? 그래요. 아주 잘 알았어요. 바로 옛날부터 전해온 이야기예요. 이 흥부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해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흥부전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그림을 보면요,
무슨 글자인지 못 읽겠죠? 잘 읽기가 힘들죠? 옛날에는요, 이와 같이 글을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썼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썼습니다. 흥부전 책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이대로는 여러분들이 못 읽으니까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읽기 쉽게 쓴 것이 바로 오른쪽은 내가 쓴 흥부전이에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거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한다고 해놓고 그 재미난 얘기 별로 안 해서 좀 실망했죠? 조금 이따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수도 있는 얘기인데, 다들 아나 봐요. 그래요. 어떤 얘기냐? 남매 용왕의 영궁의 용왕이 병이 들었죠. 그래서 어떤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어? 토끼의 간. 옳지. 그래서 이 자라가 별주부라는 벼슬을 가진 별주부가 육지로 토끼 간을 구하러 가죠. 그래서 토끼를 속여서 데리고 갑니다. 토끼는 벼슬을 한다는 말에 영궁으로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간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끼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을 빼놓고 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도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얘기도 역시 아이고 잘 알았어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토끼전 또는 별주부전 또는 수군가 판소리계에서 이런 이름으로 전해오는데, 바로 이것도 역시 왼쪽처럼 되어 있는 어려운 말을 오늘날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다시 쓴 것이 오늘날 우리 작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번에 얘기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친구들도 있는가 봐.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림 보고 들어도 되지만 나보고 들으면 더 재밌을 거야.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이에요.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신라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 나라에 거타지라는 이름을 가진 총각이 있었는데, 재주가 아주 놀라운 재주가 있었어요. 어떤 재주인고 하니 활 쏘는 재주예요. 활을 얼마나 잘 쏘았냐면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활을 촛불을 켜놓고 활을 쏘면 초는 건드리지 않고 촛불만 꺼뜨렸대요. 그런 재주를 가진 거타지였는데, 이때 신라에서 그 바다 건너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양원이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사신으로 가게 됐어요. 사신. 아이고, 어려운 말이 좀 나와서 미안해요. 사신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심부름하는 벼슬아치랍니다. 근데 이 양원이 당나라로 이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뱃길에 바다를 건너가는 바다에 해적이라고 하는 도적이, 해적이란 말 들어봤어요? 바다에서 도적질 하는 사람들이야. 이 해적들이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배를 습격해서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양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또 해적의 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해적들을 되게 대항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날랜 군사들을
50명 뽑아서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기에 이 군사들 속에 거타지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을 것 같죠? 왜냐하면 활을 그렇게 잘 쏘니까. 그래서 거타지도 그 군사 중에 한 사람으로 양원을 따라서 당나라로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주 잘 갔는데 며칠째 되니까 그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일어서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원 일행은 우선 그 가까운 데 섬이 하나 있어서 그 섬에 배를 대어놓고 모두들 섬에 올라가서 그 풍랑을 피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 비바람이 그치질 않네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까지 당나라에 가기는 해야 하고 풍랑은 그치지 않고 이렇게 걱정을 하던 중에 하루는 양원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이 섬과 이 둘레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니라.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너희들 중에 활을 잘 쏘는 사람 한 사람을 이 섬에 남겨놓고 가면 내가 풍랑을 멎게 해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양원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논을 했죠. 어떻게 할까 하니까 군사들이 그럼 우리 아무도 남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비 뽑기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양원이 뽑혔어요. 거타지가 뽑혔어요. 그래서 거타지 혼자서 섬에 남고 나머지 군사들과 양원은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처럼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갔죠. 거타지 혼자 섬에 남아서 그 섬 안에 연못이 하나 있더래요. 그 연못 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연못 물이 부글부글 끓더니 연못에서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쑥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이 연못 속 용궁에 사는 용왕인데 어느 날부터 새벽녘이 되면 연못 위 하늘에서 스님 중의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서 우리 식구를 한 사람씩 잡아갔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집에는 다른 식구는 다 잡혀가고 나와 내 딸 한 사람만 남아있다. 네가 내일 새벽에 또 그 괴물이 나타나거든 활을 쏘아서 그 괴물을 물리쳐다오. 그 말을 들은 거타지가 약속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활 쏘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서 약속을 하고 이제 밤을 새워서 기다렸죠. 이튿날 새벽녘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무슨 시커먼 것이 나타나더니 중의 모습을 한 괴물이 나타나더니 연못을 빙빙 돌면서 주문을 외우더래요. 하늘에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타지는 활을 겨냥해서 쏘았죠. 거타지는 활을 잘 쏘니까 그 활이 그 괴물을 맞추어서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더래요. 그래서 무사히 괴물을 물리치고 이제 거타지가 다시 영왕님을 만났죠. 영왕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네가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내가 너만 괜찮다면 내가 사위로 삼고 싶은데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왕이 자기 딸을 꽃 한 송이로 만들어서 주더래요. 거타지는 그 꽃을 품에 넣고 용왕님이 내준 배를 타고서 이제 자기 일행을 따라잡았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일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가서 가니까 그 꽃이 다시 공주가 되어서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이것이 거타지 얘기입니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별로 재미없게 얘기했는데도 아주 재밌게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거타지 얘기는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속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곧 학년이 올라가면 이 삼국유사를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은, 왼쪽은 옛날 삼국유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내가 다시 쓴 삼국유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미난 얘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내가 세 가지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이야기였죠. 또 이야기 중에서 어떤 얘기? 어떤 얘기?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오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있고요.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내가 앞에 이런 방금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주로 책으로 전해오서 이걸 고전이라고 하거든요. 고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괜찮아요. 처음 들어봐도 좋고 이미 들어봐도 좋아요. 그럼 이 고전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고전은요, 방금 얘기 들은 것처럼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 중에서 재미있고 값어치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그런 이야기 또는 노래 또는 글, 이런 것들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소설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까 들은 흥부전부터 살펴볼게요. 흥부전 얘기를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흥부전은요, 지은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누가 처음에 썼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왔어. 그리고 조선 중기쯤, 조선시대 중간쯤 나왔고요. 한글로 썼고요. 아까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흥부 얘기 중에서 두 번째 얘기와 세 번째 물음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흥부가 탄 박에서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뭐가 나오는지? 흥부가 그 박을 여러 개 타거든요. 첫 번째 박을 타니까요, 쌀이 나왔어요. 쌀, 곡식. 두 번째 박에서는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 옷감이 나왔어요. 뭐 비단 같은 옷감. 세 번째 박에서는 혹시 뭐가 나왔을 줄 알아요? 세 번째 박에서는요, 그 박 속에서 일꾼들이 꾸역꾸역 줄지어 나와요. 일꾼들이. 사람이. 그래서 기와집을 뚝딱 지어주고 다시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온 거 세 가지, 뒤에 뭐 다른 것도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이거는 모든 이야기에 다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 잘 못할 수 있는데 흥부전이라는 얘기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른 얘기가 많이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에 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쌀, 옷, 집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쌀옷집이 뭘 의미하는 걸까? 쌀은 뭐예요?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죠. 옷감은 입는 거죠. 집은 그 속에서 살죠.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해. 방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의식주. 와. 내가 우리 불곡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 똑똑한 거는 미리 알았지만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요, 나도 그럴 때가 많은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옳겠죠. 금은보화라는 그 재물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리고 그런 것에서 바로 우리 흥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생각하고 잠깐 쉴게요. 흥부는 제비 목숨을 살려줬죠. 그리고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요. 박 속에서 뭐 쌀, 옷, 집뿐만 아니라 금은보화, 뭐 여러 가지 살림살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흥부가 제비를 살려주고 그 얻은 보답이 제비를 살려준 선행, 착한 일보다 더 크다고 생각이 혹시 드나요? 아니죠? 혹시 크다? 나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랬어요. 선생님, 흥부가 한 선행에 비해서 얻은 보답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절대 큰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래? 흥부가 살려준 거는 뭐예요? 뭘 살려줬어요? 제비에 뭘 살려줬어? 목숨이에요. 얻은 것은 뭐예요? 얻은 것은 쌀, 옷, 집, 금은보화 다 뭐예요? 물건이죠. 목숨이 아니고. 목숨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부가 얻은 보답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한 우리들 머릿속에는 바로 이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있었어요. 나한테도 들어있었나 봐요. 이거는 내가 반성을 했답니다. 옛 이야기 속에서, 고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요, 뭐 그 시대의 생활상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정신, 마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토끼전 얘기 좀 해볼게요. 토끼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별주부전, 수궁가, 토공전 이런 이름으로 정해졌고요. 역시 조선 중기에 만들어졌고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한글로 써졌고요. 그럼 토끼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 물음과 세 번째 물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토끼 간을 구해오는 일을 영궁의 많은 신하들 중에서 자라가 맡았어요. 별주부라고 했죠. 별주부라는 말은 별 하는 것은 자라라는 뜻이고요. 주부라는 것은 벼슬 이름이에요. 왜 자라가 맡았을까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도 좋고요. 또 책을 읽은 걸 얘기해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쪽 있는 친구 한번 물어볼까? 자라가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자라가 많은 그 물속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와. 그렇죠? 자라는 물 속에서도 살지만 물 밖으로 나가서도 살 수 있잖아요. 다른 물고기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혹시 다른 까닭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맞아요. 지금 방금 말한 친구의 정답인데요. 이것이
이야기에 드러난 까닭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숨은 까닭이 하나 더 있어요. 숨어 있는 까닭. 뭐냐면요. 이 토끼전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이 어전회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영궁에서 영왕의 병이 들었다. 누가 토끼간을 구하러 나갈래? 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 당시 벼슬아치들의 그 좀 못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을 풍자라고 하는데요. 즉 다른 벼슬아치들은 겉으로는 뭐 영왕에게 충성을 바치느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막상 육지로 나가려고 하니까 다들 그 핑계를 대면서 안 가죠. 그리고 이 자라에게 그 짐을 떠넘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자라가 그 이야기 속에 토끼전 속에서는 대단히 우직하고 그러니까 이 고지식한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약삭빠른 신하들은 다 빠져나가고 고지식한 자라가 결국은 육지로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 소설은요, 고전 소설은 그 줄거리도 재미있지만 그 속에 담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생각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답니다. 자, 세 번째 물음만 볼게요. 토끼가 이렇게 말해요. 나 간을 빼놓고 왔어요, 육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나쁜 거죠? 거짓말하면 나쁜 거 맞죠? 근데 이때 토끼의 거짓말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거짓말은 나쁜데 토끼의 거짓말은 왜 나쁘다고 할 수 없을까?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여기 있는 친구.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말한 거예요. 그래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한 말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어요. 네, 저 친구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네. 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살려고 한 거짓말이죠. 이것은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자기의 그 생존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옛날 이야기, 고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답니다. 옛 이야기는 비슷하게, 고전은 아니지만 말로 전하는 이야기 중에는 토끼와 호랑이 얘기도 있죠.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죠? 이놈 토끼야,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토끼가 어떻게 해요? 호랑이를 속이죠. 속여서 살아납니다. 이런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자, 이번에는 홍길동전인데요. 홍길동전은 아까는 내가 거타지 얘기를 들려줬는데 거타지 얘기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홍길동전을 대신 가져왔어요. 홍길동전은요, 앞에 두 얘기는 지은이가 누군지 몰랐죠? 근데 홍길동전은 지은이가 누군지 알아요. 허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은이가 남아있는 얘기도 있고요. 또 모르는 얘기도 있답니다. 고전 중에는. 근데 홍길동전은 대충 이런 얘기예요.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나서 그 어머니 신분이 낮아서 그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서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집을 나가서 이제 그 활빈당이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죠. 백성들. 그러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그래서 그 나쁜 짓 하는 탐관 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섬나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줄거리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한 가지 얘기만 한번
알아볼게요. 홍길동전뿐만 아니라 다른 고전 소설도 옛날 모습,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죠? 같은 점은 어떤 점이 같고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같은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같네? 네, 좋아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얘기해 볼게요. 토끼전은 토끼 얘기니까 사람 얘기로 흥부전 얘기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거나 같은 점은 어떤 점이 있어요? 오늘날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차별하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그때도 그랬다. 많이 부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오늘날도 욕심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놀부처럼, 그죠? 예, 좋아요. 또 옛날에도 흥부처럼 부자로 사는 사람과 놀부처럼 흥부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있은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많은데 또 다른 점도 있네? 어떤 점이 달라요? 그 흥부전에서 나타난 옛날 사람들의 삶과 우리들과 다른 점. 네. 집이 다르구나. 그래요. 응? 집 살아가는 모습 다르죠. 맞아요. 또 입은 옷도 다르네. 그렇구나. 아유, 좋아요. 네, 또. 이야, 좋은 얘기 했어요. 이런 걸 뭉뚱그려서 생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고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고전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꿈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있었나? 하나는 선생님 되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엿장수 되는 거였어요. 엿장수는 왜 꿈이었냐면 잠깐만 손 내려줄까요? 그때는 엿장수가 여러분들 엿장수 본 적 있어요? 요즘 엿장수들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엿장수들은요. 엿을 갖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팔았어요. 근데 그 엿을 사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거든. 와, 저 맛있는 엿을 저렇게 많이 갖고 다니면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니까 세상 구경을 정말 많이 하겠다. 그게 부러워서 나도 나중에 엿장수 돼야지 했는데 절반은 이룬 것 같아, 꿈을. 왜냐하면 엿을 팔지는 못했지만 세상 구경을 많이 했으니까. 요 얘기는 내가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는 작가가 꿈인 친구들도 있겠죠? 작가가 되려면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국어 공부가 중요하긴 해요. 글을 쓰니까. 근데 반드시 국어 공부만 잘해서 작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작가는요, 글을 틀리지 않게 잘 쓰는 재주, 또 글을 매끈하게 문장을 잘 만드는 재주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또 넓게 보는 어려운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작가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글만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국어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뻔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책을 많이 폭넓게 읽다가 보면 저절로 세상을 보는 눈이 길러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내가 나중에 작가 되고 싶어 하면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작가 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도 알고 재밌는 이야기 들어서 재밌었어요. 월곡초등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멋지게 이제 무대 앞에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